안녕하세요. 주식 변호사입니다. 주님들과 HLB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금요일에 시장이 좀 꽤나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아서 이제 HLB의 주가도 좀 불가피하게 조정이 나왔는데, 일단 금요일과 이제 목요일 날에 발생한 이 음봉, 두 차례의 음봉은 이건 가음봉이다, 이 가짜 음봉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캔들은 눈속임을 할 수가 있어요. 캔들은 교묘하게 눈속임을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거래량이죠. 우리가 거래량에 좀 접근을 하자면은 이거는 거래량이 터지지 않은 성격의 음봉이라서 추가 상승의 시그널이자 추가적인 상승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성격의 음봉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음봉을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제 HLB에 있어가지고 공매도 세력들이죠. 공매도 세력들도 우리가 뭐 가만히냐,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현재 대차 잔고를 지금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HLB의 대차 잔고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급증을 하고 있는데, 단위는 100만 원이거든요. 100만 원 단위라서 현재 지금 7천억 원, 7천억의 물량을 지금 빌렸다, 대차를 했다. 그러니까 대차를 했다라는 게 어떠한 목적이겠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인 게 공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HLB의 공매도 잔고도 11월 4일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3,494억 원으로 또 급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냐? 이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영상에서는 주주분들과 UBS 움직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UBS가 이제 LMR 파트너스에 있어가지고 단독 주관을 했잖아요. 단독 주관.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이제 뭐 오픈된 주관이 아니라 단독 주관이라는 것은 다른 이제 투자은행들이죠. IB도 있을 텐데, 야, 너 저리 가라. 저리 가고, 이거는 내 거니까, 내 밥그릇이니까는 이거는 내가 주관하겠다. 요렇게 지금 UBS가 주관을 한 거예요. 이 영국계 쪽으로.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자,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그러면 얘네들이 말만 그렇게 했느냐, 행동만 그렇게 했느냐, 요거를 봐야 되는데, 결국 지금 현재 공매도는 UBS가 상대를 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UBS의 단독 주관에 대한 의미는 어떠한 지금 숨겨진 의미가, 상징적인 의미가 깃들여져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얘네들이 말만 지금 UBS가 그렇게 했는지, 데이터는 좀 잡혔는지 주주분들과 이 부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이미 시작을 했어요. 얘네들은 행동파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주주분들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UBS가 LMR 파트너스, 영국계 헤지펀드 쪽과 단독으로 주관을 했어요. 단독으로. 자, 그럼 이게 어떠한 지금 의미를 품고 있냐? 이게 중요한데, 글로벌 자본시장에서의 신뢰 인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UBS는 스위스계 투자은행이죠. 신약 개발의 기업 기술 가치, 재무에 대한 건전성, IR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주관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단독 주관에 나섭니다. 그러니까 단독 주관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디 투자 유치하면은 뭐 얘네들이 주관, 그냥 단순 주관에만 그치는데, 지금 이건 단독이 들어갔거든요. 자, 이 말인즉슨 지금 UBS에서도 HLB의 상업성이죠. CMC 통과는 물론이고 FDA 승인을 넘어서서 NCCN 등재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최종적으로 가치를 다 평가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만 단독 주관에 나서기 때문에. 왜냐면은 UBS가 총대를 매는 거예요. 총대를 매는 겁니다. 지금 HLB의 파이프라인에 있어서 상업화는 물론이고 지금 리라프고라티닙까지 이것까지 지금 다 평가를 한 거거든요, 사실상. 왜냐면은 다른 중소형 IB랑 같이 이제 여러 IB들이, 여러 투자은행들이 같이 공동으로 주관을 한 게 아니라 단독으로 했다는 것은 얘네들이 지금 UBS에서 보증하는 겁니다. UBS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딜 과정에서 중간에 신빙성이 없거나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나중에 문제가 될 게 있으면은 여기에 있어서 덤탱이를 다 누가 뒤집어 쓴다? UBS가 뒤집었어요.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기업 이제 이 IR이죠. IR을 하거나 이제 상장할 때 IPO죠. IPO를 했을 때 우리나라 뭐 상장 주관사가 이제 한투가 많죠. 한국투자증권이 많은데
거기서도 상당히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방식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만약에 이 완판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주관사가 다 뒤집어 써야 됩니다. 이런 손실을 감안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존재해요. 우리가 이제 국내 IPO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투자잖아요. 투자다 보니까는 일반 IPO보다 총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부담된단 말이에요. 주관사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이런 거를 다 지금 비켜내고 사실상 UBS가 단독으로 지금 설계하고 단독으로 주관을 했다는 것은 LMR 파트너스에게 이런 거죠. 내가 총대 맬 테니까는 넌 네 일이나 해 이거예요. 넌 HLB에게 돈줄 피와도 같은 돈만 잘 공급해줘 이겁니다. 이건 사실상 지금 우리가 이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영국계 헤지펀드에서만 단독 보증이 아니라 UBS와 이중 보증이 들어간 지금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IPO만 보더라도 IPO에서 수요 예측이 빠그러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는 물량을 주관사가 다 인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마이너스라고 주관사 입장에서. IPO도 그러는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더 클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리스크를 다 부담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걱정할 건 CMC에 대한 이러한 예전처럼 또 CRL이 나오면 어떡하나. 그리고 FDA 승인 이후에도 NCCN 등재라든지 이런 거 안 되면 어떡하나. 이미 UBS가 여러분들 답은 이거다. 답은 이거다라고 보여준 거죠. 그래서 사실상 글로벌 금융기관이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신뢰를 했다. 드디어 이제 HLB는 인정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UBS가 뭐예요? 공매도를 이제 대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UBS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달에 이제 알테오젠의 이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키투루다 SC 제형이죠. 이 SC 제형이 FDA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목표가를 지금 어떻게 이제 적용을 했습니까? 27만 원. 이게 알테오젠도 들고 계신 주주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기억을 하면은 사실상 뭐 어처구니가 없죠. 근데 이 어처구니가 없는 이 보고서를 썼던 애들이 이번 HLB에 주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UBS도 롱숏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롱숏에 굉장히 얘네들도 빠삭합니다. 빠삭하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HLB에 내재가 되어 있는 이제 공매도라든지 앞으로 이제 공매도를 칠 물량이죠. 7천억. 이 7천억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좀 요리를 해야겠구나. 저렇게 요리를 해서 요런 양념을 쳐서 이러한 맛을 내야겠구나. 요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HLB 주가가 공매도 세력들에 있어가지고 몸살을 앓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거를 단독 주관한 UBS가 더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단독 주관했으니까는 그 리스크가 셀 거예요. 아마 정말 셀 겁니다. LMR 입장에서도 야 그럼 네가 책임질 거야? UBS한테. 그럼 UBS가 야 그러면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 테니까는 HLB 돈 쏴. 내 계좌에다가 에스크로 넣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HLB의 주가는 일단은 48,917원 BW 발행가죠. 56,254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이상이 돼야 돼. 그러면은 UBS 입장에서는 뭐예요? 일단은 단기 1차 목표가를 이 이상으로 타깃을 하겠죠. 그러면 UBS가 뭐 말만 청산유수냐. 이거를 지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UBS 증권은 이 투자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자마자 11월 6일이었죠. 여러분들. 음봉 한번 떨어질 때 목요일날. 목요일날에 어떻게 됐습니까? 들어왔어요. 42,490주. 42,490주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는 말만 번지르르 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수급으로 보여야지 결국 공매도 세력들도 겁을 먹기 때문에. UBS가 신호탄을 준 거예요. 결국에는 공매도 세력들에게. 암묵적으로 나가라. 나가라. 기웃거리지 마라. 더 이상 기웃거리면은 나도 어떻게 할지 나도 주체를 못하겠다. 라는 심정으로 지금 들어온 겁니다. 얼마? 4만 주 정도가.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대략 이제 뭐 7천억 원에다가 현재 지금 녹아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이게 청산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들. 왜냐면은 11월 4일자의 공매도 현황을 보시면은 이거예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56만 주. 여러분들. 56만 주가 11월 4일자인데 급증했었잖아요. 3,600억으로. 그러니까 이게 요건데 요게 아마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5만 6천 원이 돌파가 되면은 빨간불 들어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사실상 이 UBS 쪽에서도 이 부분 인지하고 어떻게 됐다 들어왔기 때문에
얘네들이 중간에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룰이 있습니다. 뭐 HLB에는 뭐 비중 몇 퍼센트 이러한 룰이 자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매수만 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얘네들도 페이크를 줘야죠. 공매도 세력들이 어떻게 페이크를 줘야 되냐? 매수한 거 매도해요. 그러면은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서는 얘네들 갑자기 매도 안 해? 그럼 주가 방어 안 한다라는 건가? 그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공매도 세력들이 신나서 공매도 더 때릴 수 있게 분명히 만들 거야. 그러면은 그거 자체가 뭐다? 결국 UBS 입장에서는 향후 얘네들이 물량을 더욱더 늘리면 늘릴수록 이 자금은 뭐가 되겠습니까? 겨울에 따뜻한 땔감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매수만 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매도도 할 수 있다. 여러분들 매도도 할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 매수와 매도를 적절히 섞어 가면서 이런 식으로 요리를 해 나가서 단기 목표가인 일단 56,254원 이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러한 양념과도 같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정말 신경 많이 쓰셨고 그간 고생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뭐 CMC 자체도 문제가 된 게 아니죠. 여러분들 FDA가 이제 언급한 부분이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아니냐면은 우리가 건물을 지어요. 건물을 지으면은 이 건물이 아예 그냥 애초에 밑에 터파기부터 잘못됐으니까는 이 건물을 뭐 이거를 다 그냥 밀어버리고 다시 지어라 이게 아니라 FDA가 강조한 것은 터파기부터 잘못됐으니까는 건물을 밀어버려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뭐냐면은 건물은 잘 지었어. 건물은 잘 지었는데 여기 사람들이 약간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는 이제 보안 CCTV 요거 하나 정도만 다세요. 요거예요, 그냥. 대수롭지 않은 거지, 여러분들. 그러면 왜 CRL을 먹었냐? 그거는 FDA예요. 근데 최근에 FDA에서도 이제 지각 변동이 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어떤 쪽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냐? 그 CDER 쪽에 이 FDA 국장과 싸우던 양반이 있어요. 싸우던 양반이 이제 사임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왜 사임을 했냐? 그러니까 FDA 국장은 이거였어요. 취지 자체가. 웬만하면은 FDA 승인을 1년 이내로 패스트로 빨리 끝내버리자. 우리 지금 인력도 없는데 뭐하러 굳이 이거를 하나하나 정밀하게 분석하냐. 란셋에 등재가 되면은 그냥 그것도 우리가 추종하자. 이런 식으로 그냥 빨리빨리 승인을 해버리자라는 취지였는데 이 양반은 아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이제 하나부터 이제 10까지 계속해서 정밀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대립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사임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리보스라니까 칼렐리 주맙도 더욱더 탄력적인 CMC라든지 FDA 승인 그 이유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뭐 이러한 이제 좋은 여건도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아직 HLB 주가는 시작도 안 했다.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게 항상 FDA 승인이 나면은 이제 상승의 기준이 되는 주가가 거의 직전 고점이었습니다. 직전 고점을 기준으로 2배 상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좀 보여드리자면 이겁니다. 지금 이제 베이징 같은 경우 직전 고점을 기준으로 2배가 갔어요. 직전 고점을 기준으로. 이때 한번 밀린 게 왜 밀렸다라고 말씀드렸죠.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었으니까는. 근데 지금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됐어요? 얘는 지금 이제 20달러를 주당 20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피크 140달러까지 찍었으니까 7배 간 거죠. 여러분. 얘는 근데 앞산이 없었어요. 근데 앞산이 있었으면은 베이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 고점을 기준으로 2배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에자이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제 뭐 주가가 이제 뭐 일본 기업이라서 뭐 아무튼 뭐 4,000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4,000포인트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됐어요? 10,000포인트까지. 얘도 2.5배 갔죠. 그러니까 2배는 먹는 거야. 여러분. 2배는. 그 초입이고 아직 전고점에 트라이도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주분들께서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강조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HLB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주주분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제가 이제 HLB 주주분들을 위해서 매일 이제 아침마다 강력한 거래량 수반돼서 급등이 나올 만한 주식을 매일매일 공유해 드린다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성공 투자하고 계시는 주주분들이 계시는데 이겁니다. 뭐냐면은 50만 원으로 시작하는 이 50만 원 프로젝트, 이 50만 원의 기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50만 원으로 우리가 일확천금 부자가 되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제 지인분들이나
아니면은 가족분들과 뭐 소소하게 이제 한우집 같은 데 가서 이제 뭐 넉넉하게 먹을 수 있을 요러한 여력, 이거를 우리가 50만 원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HLB 주주분들도 꽤나 참여하고 계셔서 금요일 날에 좀 만족할 만한 수익을 좀 챙기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0만 원의 기적 11월 7일 금요일 24일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일 차에 총 누적 수익 금액은 50만 원으로 시작해서 이제 413만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뭐냐면은 이 50만 원으로 정말 시작한 거 맞냐라고 하시는데 50만 원으로 시작을 한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 50만 원으로 제가 뭐 1억을 만들자 요게 아니에요. 우리가 50만 원으로 시작을 하면은 사실상 분산 투자를 하지 못합니다. 분산 투자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종목에서 정말 A급 종목을 골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법은 후순위입니다. 가장 선순위가 A급 종목에서 놀아야지 이런 식으로 수익이 눈덩이처럼 내 계좌가 나이키 곡선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50만 원의 기적은 많은 분들이 기법에 이렇게 의존을 하시는데 사실상 종목이 가장 우선순위고 선순위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시드가 적더라도 정말 좋은 종목들, 시장에서 거래대금 터지면서 집중 수반 받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에서만 여러분들 내가 기법을 모른다 하시더라도 그 종목에서만 놀더라도 여러분들 50만 원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 50만 원의 기적 2기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씨를 많이 갖고 있어. 내가 씨를 갖고 있는데 이 씨를 무럭무럭 자라게 하려면은 어떠한 밭에다가 씨를 뿌려야 되느냐. 자갈이 많은 밭에다가 씨를 뿌려야지 내가 만족할 만하게 수확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자갈도 없고 정말 양지 바른 아주 기름 철철 넘치는 요러한 밭에다가 이제 씨를 뿌려야 만족할 만한 수확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50만 원의 기적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0만 원의 기적은 문자와 텔레그램을 통해서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리스크 관리가 들어갔는지 좀 보여드리자면은 고형 매도했습니다. 목요일 날 9시 28분 18,000원 이하 똑같이 텔레그램 방이랑 남겨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수익 내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매매 전략을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은 로보티즈 8시 50분에 시초가로 제가 남겨드렸습니다. 왜? 과래 낙폭. 로보티즈는 지금 전략방이죠. 11월 6일 목요일 날 텔레그램 방에서도 제가 이렇게 남겨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10시 13분에 수정된 메시지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11월 7일 금요일 개장 전이죠. 8시 53분에 로보티즈에 대해서 추가 매수 가격대 대응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까지도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략방과 이제 50만 원의 기적은 평균 단가 차이가 얼마 안 났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시초가를 얼마에 시작을 했죠? 20만 4,500원으로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로보티즈는 너무 많이 밀렸고 우리가 일봉을 봤을 때 이 장대 양봉의 시가를 이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투매가 나왔어, 아침부터. 근데 주식이라는 게 투매가 나와야지 반등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로보티즈도 반등이 나와서 9시 14분 로보티즈를 22만 5천 원에서 9.8% 수익을 챙기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로보티즈로 3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어떤 종목을 들어갔냐? 삼성공조라는 종목을 들어갔습니다. 삼성공조. 이게 약간 이제 거래대금이 나오지 않았던 종목이다 보니까는 잡주로 취급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삼성공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텔레그램 방에서도 제가 남겨드렸습니다. 뭐냐면은 일단은 뭐 고영이 이제 초반에 밀리고 있어가지고 눌림목으로 잡을까 했지만은 일단은 취소하고 삼성공조로 대체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전일 고영과 같다라는 거예요. 종목 이름만 다르지 고영과 같은 개념으로 접근했다. 왜냐하면 거래량 상승 과정 중에 있는 종목이 거래량이 건설이 되었는지 거래량이 건설이 되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주도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샀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거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반대로 이제 일동제약처럼 거래량이 없는 상승은 뭐야? 세력들이 사실 않는다는. 그러면 우리가 왜 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빠딱 섰으면은 주도 세력이 샀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9시 8분에 이런 식으로 남겨드렸고 삼성공조가 16,300원일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얘가 거래량이 금요일에 거래량이 섰잖아요. 이런 식으로 섰는데 기준봉이 뭐였냐? 요때였어요. 윗꼬리. 요 윗꼬리의 거래량과 비교를 해봤을 때 얘는 그 거래량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은
추가 상승 갱신의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것도 어제 고영 얻어 걸린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9시 16분에 지켜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 슈팅이 나왔죠. 제가 호가창까지 다 이제 찍어서 투명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9시 20분에 16,700원 슈팅 나오고 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매도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50만 원의 기적. 로보티즈를 9시 14분에 매도하자마자 바로 9시 14분에 16,300원. 자, 9시 14분이 언제다 여러분들? 대략 요 자리 정도가 됩니다. 9시 14분이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에 딱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반등 줄 때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매도하셔야 됩니다라고 문자까지 제가 남겨드렸습니다. 9시 31분에 이제 삼성공조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렇게 50만 원의 기적에서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왜냐면은 삼성공조도 오늘 이제 396만 원치 얼마 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4% 수익 나와서 16만 원 이렇게 챙겨간 거고, 그리고 이제 뭐 13일 차에 9시 23분에 드렸던 LS 일렉트릭 10월 23일 목요일 날이었거든요. 10월 23일 목요일 9시 23분 LS 일렉트릭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간 이하로 이제 매수 체결이 되었고,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로 10월 23일이 요때거든요. 요때가 10월 23일인데 거래량이 수반된 종목을 우리가 끌고만 가더라도 이런 수익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다. 물론 이제 뭐 이때 당시 10월 23일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10시 21분에 6만 원으로 들어갔는데 얘는 손절을 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2% 정도 손절을 했죠. 이 내역이랑 비교해 보시면 투명하게 다 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의 기적 최근 신청자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대기를 약간은 좀 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 대기하실 때 동안 이런 식으로 실시간 텔레그램 대기방에서 50만 원의 기적 못지않게 거의 똑같이 여러분들 꾸준히 수익을 좀 챙겨가시면 되는데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이적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 항상 이제 설명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 후에 전략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요거 터치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 남아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인데요. 현재까지의 휴머노이드는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륙시켜서 벌써부터 이렇게 사람을 복제하는 수준의 휴머노이드 기술을 중국에서는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완전 인간을 모방화하는 이러한 휴머노이드 개발 발전 단계에 진입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20kg 이상의 무게를 상하치 않은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시간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로 감지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는 심각한 수준까지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조 단위를 투자해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 배터리 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려 3700W입니다. 자, 이는 단순히 걷는 정도면 4시간 이상을 구동을 할 수는 있지만은, 자, 여기에서 유리기판이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강조한 이 고도의 추론 작업을 통과한 이 AI, 고도의 AI 반도체를 적용을 시키더라도 무거운 짐을 드는 순간 1시간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배터리 용량도 오히려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다 더 적은 2300W이고요. 유비테크의 워커 S1마저 단 2000W로 배터리 용량이 기술의 한계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생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난제 해결사로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가 재차 지금 불씨를 지피고 있는데요. 이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를 한 것이고 화재 위험까지 낮으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량 양산까지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휴머노이드의 최종 난제라고 불리고 있는 이 배터리의 마지막 퍼즐에 적합한 수준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전고체 배터리도 이 방전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인류는 오히려 영원한 수명을 가진 불멸의 배터리, 인피니트 배터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와 그리고 테슬라는 이 배터리 수명을 종결을 짓기 위해 유일한 해결책으로 원자력 배터리, 즉 뉴클리어 배터리, 핵 배터리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작년 미국의 한인과학자인 이 권재환 교수님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원자력 배터리를 개발을 했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폐기물에서 발생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적용을 했을 시 현존 기술로는 전기를 10% 미만밖에 발생을 못 시켰지만 이 교수님의 기술을 적용을 시켰을 경우 자 무려 60% 이상의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죠.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상용화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크기의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단 한 번의 충전이 필요 없이 100년 이상의 에너지를 제공을 하며 그리고 나노와트부터 킬로와트 이상까지 광범위한 전력 생산이 이 동전 크기만한 배터리에서 다양하게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시다발적, 초대량 양산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주까지 초과할 수 있는 한계 없는 영역으로 미국 국방성의 주도로 양산 계획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 따르면 이 원자력 배터리는 대량 양산 바로 직전 단계인 파일럿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마저도 곧 종료되어 양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주제가 나와서 한동안 세관의 관심까지 좀 끌었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이 핵배터리 본격 양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 전인 2015년부터 공급해왔다는 사실이 외신 뉴스를 통해서 추적을 할 수 있었고요. 놀랍게도 국내에 일찌감치 상장이 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원자력 배터리 반도체 특허까지 이미 한국 원자력 학회에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좀 차트를 들어보시면 거래 대금이 없이 앞전의 매물을 가볍게 이렇게 좀 소화시킨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상황이고요. 그 전에 앞전 매물을 그대로 삼켜버렸는데요. 이를 토대로 세력들의 강력한 2차 사이클을 더욱더 확실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그래도 가볍지 않은 시가총액 2조 원에서 8조 원까지 기록을 했지만 이 해당 기업은 단 8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긁지 않은 복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하마오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이러한 주도 테마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이 이 단 한 종목, 긁지 않은 복권주만 여러분들께서 긁으신다면 수익에 대한 고민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매수보다 종목 이름이라도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규모 휴머노이드 군단 가속화와 배터리의 최종 종교를 짓는 이 주식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핵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자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 이름이 어떤 것이고 자, 이를 토대로 매수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최종적인 양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공유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100% 무료입니다. 이 긁지 않은 복권주 이 주식으로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